자, 첫 번째는 2차 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종목들이 사실 조정을 정말 그동안 길게 겪었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삼성 SDI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반격 시그널로 보시는지요? 반격 시그널이죠. 오, 특히나 진짜요?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불과 우리가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 단기적으로 좀 빛이 안 보인다. 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사람이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또 살아날 구멍이 생기는데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다시 볕이 드는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해보자면요. 제가 여행자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로봇과 2차 전지. 자, 물음표가 나오실 거예요. 로봇과 2차 전지. 우리가 3년 전, 4년 전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뜨거울 때 그때 2차 전지 기업들의 주요 먹거리는 어떤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전기차였죠,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전기차였는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실 분들은 거의 다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의 한계점에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차 출고가 우리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전기차 기업에 공급을 해야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안 된다는 거지. 전기차 수요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했죠. 캐즘이라고 표현했어요. 캐즘. 그렇죠. 전기차의 캐즘 구간이다. 그래서 이 캐즘 현상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하나, 어떡하나,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로봇과 2차 전지? 역시 사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볕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로봇과 2차 전지이냐? 자, 여기에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자, 배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이 직전에는 전기차였어요. 전기차였는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전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2차 전지와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전기차 충전소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충전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죠. 그렇죠?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그러면 어떤 동력으로 어떻게 작동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은 또 물음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자, 전기차처럼 로봇들도 일렬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가 꽂아줘야 되는 건가, 전선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웬걸?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결국. 배터리. 배터리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작동시키겠다. 평범한 우리 건전지 말고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배터리들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2차 전지 섹터에 다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자, 현대차 그룹과 삼성 S땡땡 기업이 무엇을 한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기로 서로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재료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상당히 훈풍이 다시 불어오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도 하는데 LG는 안 하냐? 네. LG도 해야죠. 그렇죠? 삼성이 하는데 LG도 해야죠. LG는 이미 현재 테슬라 차량에 원통형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원통형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테슬라도 로봇이 있죠. 테슬라도 로봇이 있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 로봇이죠. 이름도 멋있죠. 옵티머스. 그렇죠? 이 테슬라 로봇에 LG는 그동안 테슬라 전기차의 원통형 이렇게 생긴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축소해서 테슬라 로봇에 이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또 기대감도 돌고 있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이 전고체, 로봇 전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LG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의 매출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2차 전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지금 재료입니다.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기장님, 3년 전, 4년 전에 2차 전지 종목들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엔 중국 저가형 배터리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하방 랠리가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는요, 중국 배터리 기업이 잘하는 건 이거예요. 야, 이거 너무 크다. 그죠? 저가형 큰 배터리를 어떻게 싸게 공급하는 걸 잘해요. 싸게.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밀렸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이 잘하는 건 뭐예요? 조금 더 기술력이 좋습니다. 작게, 이렇게 작게 만들고요. 작게 만들고 더 오래가게, 그리고 폭발 안정성도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게 국내 기업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화영 MC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화영 MC.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만한 배터리를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만한 배터리를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 질문이 고난이도네요. 그렇죠.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 작은 배터리를 로봇에 넣는 게 훨씬 더 가벼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왜냐면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처럼 제조업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게에 배터리를 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중국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지게로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일을 해야 되는데 무겁잖아요. 무겁잖아. 로봇도 무거운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자, 별 5개 드릴게요. 별 5개. 별 5개. 별 5개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2차 전지 섹터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걱정은 약간 내려놓으셔도 되실 것 같다. 자, 우리가 다음 또 공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밸류 체인이 중요하죠. 밸류 체인. 로봇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럼 어떠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이게 있죠. 로봇의 맞춤형 배터리를 만들고 조립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직전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형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170짜리 키를 가진 로봇도 있을 거고 150짜리 키를 가진 로봇도 있을 거고 2m 로봇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춤으로 이렇게 로봇 배터리 팩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밸류 체인은요. 핵심 소재죠. 핵심 소재. 무수수산화 리튬이라고 합니다. 무수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데 핵심 소재 기업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밀 레이저 공정입니다. 레이저 공정. 아무래도 작고 더 뛰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고체 전해질 및 장비입니다. 전고체 전해질 및 장비. 이렇게 4가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뜨거운 종목군은 어떠한 종목군이냐? 일단은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배터리를 판매하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나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자, 대표적인 국내 완성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뛰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자고요. 그 완성형 배터리 기업의 이런 전고체 공정 관련된 파트너사들 주가가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화영 MC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화영 MC. 네. 자, 배터리 완성 기업의 주가가 마구마구 올라간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이 배터리 완성 기업의 파트너사들, 협력하는 업체들, 이런 전고체 관련해서 네. 이 기업들도 시간차는 있겠지만 네. 같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기업들은 그래 너는 가라 나는 하락할래 할까요? 당연히 잘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효과예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우리 현대차 그룹의 로봇 잘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근 2주 동안 로봇주가 엄청 강했죠. 네. 그런 순환 효과가 나올 겁니다. 아. 이 섹터에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시청자분들.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자면은 기존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 약세 이유는 전기차 원툴이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하는. 그러면은 지금은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로봇에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ESS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장치로도 또 들어가요. 자, 그리고 UAM, 도심 항공교통 관제하는 이 드론에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공급할 공급처가 많아졌다는 거죠. 공급할 공급처가 많아졌어요. 기존에는 전기차 한 군데뿐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쉽죠? 자, 내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배터리를 팔 수 있는 소비자가 예전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두세 군데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 언제나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게요. 2차 전지 섹터의 훈풍이라고 제가 써왔어요. 2차 전지 섹터의 훈풍이라고 써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할 내용은 중국산 이런 큰 배터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 전고체나 원통형 배터리를 소형화하는 작업, 이 고정밀 배터리가 경쟁력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볼게요.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2차 전지 섹터의 투자 포인트. 전기차 많이 팔리니까 2차 전지 올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죠. 2차 전지의 캐즘, 전기차 판매량에 이 막혀있는 구간을 해결할 또 다른 수요처인 신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거죠. 신성장 동력은 바로 로봇이죠. 로봇에 이제 공급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중국산 저가 배터리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누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전지 기업이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업을 먼저 볼 것인가? 어떤 기업을 먼저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전고체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배터리 관련주들, 이렇게 추려내시면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 약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100개 종목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이 100개 있다면은 30개 정도 종목으로 압축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고도 상승 기법을 통해서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섹터, 업종 내에 좋은 재료가 들어와 준다면은 차트는 반응한다. 한데 올라가는 차트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했을 때 쉽게 가셔야 된다. 쉽게. 아주 쉽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은 알파벳 N자가 나오더라. A, B, C, D, E, F, G 할 때 이 N, 알파벳 N이요. 자, 이 종목 보시면요. 3땡땡땡이라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전고체 관련 주기도 해요. 대장 주기도 하죠. 자, 보시면요. 상승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저점과 비슷한 부분의 저점을 이루면서 이렇게 미완성형 N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완성형 N자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완성형이고 미완성형 N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부족한, 이 부분이 부족한 N자가 만들어졌죠.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N자 이륙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직전에 저항선을 돌파하기만 하면은 알파벳 N이 완성이 되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2차 전지 업종군에 관심 많으신 시청자분들은 대략 종목명이 유추가 되실 텐데 당장 이 종목 지금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눌림목 공략 유효하다 보고요. 자, 언제나 또 오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화영 MC 안내 멘트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MC를 정말 활기차게 알려주셔서 저도 활기차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로봇 시대죠. 그 안에서 2차 전지는 정말 필연적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원하는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희 QR코드 통해서 스캔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 잡아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주항공 이야기 또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산업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나 3분기로 예정된 스페이스 X 상정으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주항공은 정말 이제 막 또 움직이기도 해서 투자자분들이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제도 우주항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우리가 스페이스X 위주로 봤어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못 본 오늘은 아르테미스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아르테미스, 뭔가 어려워요. 뭔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데 천윤재 기장이 잘하는 게 뭡니까? 어려운 걸 쉽게 알려드리는 걸 제가 제일 잘하죠.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시청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개념만 잡고 갈게요. 스페이스X는 뭐라고 했어요? 기존 로켓은 한번 우주로 쏘아 올리면 끝. 일회성이에요. 스페이스X는 우주로 쏘아 올려서 위성 분리시키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는 게 스페이스X다. 그러니까 기존 위성은 일회용인데 스페이스X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었죠. 어제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지금 그림 보시면은 뭔가 어마어마해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여러분들 제가 짧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우리 사람을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이화영 MC 같은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서 달에 보내는 거예요. 일단. 무서운데요? 네, 달에 보내서 달에 보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달을 보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건물이 있죠. 네. 달에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이화영 MC가 달에 건설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달에 가서 건설 현장 노동자가 되는 거고. 네. 자, 마지막 목표는 더 무서울걸요. 진짜요? 우리 인간이 화성까지 가는 거예요. 화성까지. 아이고. 예, 화성 가서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또 일하는 거야. 또요? 기지 만들어야 돼. 우리는 기지 만들어야 돼요. 우주 노동자입니다. 우주 노동자. 너무 바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달에 보내고 화성에 보내는 게 쉽게 생각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판타스틱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국내 증시, 국내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할까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1단계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완료했어요. 무인 오리온 그 위성을 달궤도에서 지금 돌리게 해놨습니다. 2단계가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2단계가.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발사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 자,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타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저하고 이화영 MC를 이 우주 왕복선에 태워서 일단 달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달 한 바퀴. 달에 우리를 버리고 오진 않아요. 달에 벌써부터 일 시키는 건 아니고 일단 2단계는 달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우리 사람이. 비행기 타듯이. 그렇죠? 비행기 타듯이. 이게 2단계인데 이 2단계가 언제 이루어진다? 2월 중 발사할 것이다. 사람 태워서 발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르테미스 관련주들이 지금 어때요?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죠?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최종 3단계는 뭐예요? 일단 가시적인 성과에서 최종 3단계는 자 아르테미스 3호를 달에 착륙시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린 건설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달에 기지를 짓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단계는 완료가 됐어요. 3단계는 아직 멀어. 그렇죠? 한데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2단계가 조만간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2단계가 조만간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뭐예요? 그래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국내 기업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느냐? 자,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발사대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크게 오래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발사대 부품이에요. 발사대 부품. 발사대 부품. 로켓 부품이면 모르겠는데 발사대 부품이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공급량이 크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발사체죠. 발사체. 발사체입니다. 발사체.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드릴 부분을 이화영 MC에게 드려볼게요. 이번 질문 좀 어려워요. 진짜요? 네, 이화영 MC. 네. 국내 이 로켓 관련된 기업이 나사의 발사체를 공급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럴걸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이화영 MC는 네. 미국 시민권자야.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 핵심적인 발사 기술은 국내 기업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 틀렸네요. 하지만 이화영 MC의 조국인 미국은 공급을 했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허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발사체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는 건 이거예요. 물음표입니다. 아직 공급한 이력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아직 공급한 이력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섹터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예요. 근데 이 섹터도 봐야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예요, 시청자분들. 곡괭이. 기억나요. 그 곡괭이 기억나죠? 네. 곡괭이. 이 곡괭이가 뭐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우주로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인공위성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최우선 수혜가 되는 건 안테나 쪽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죠? 안테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예전에 서부 시대에 금 캐러 다닐 때 돈을 번 건 금을 캐던 건설 노동자도 아니고 금광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최초에는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었어요. 금 캐는 곡괭이 파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아르테미스 역시도 최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여기에요. 안테나 쪽입니다. 안테나 쪽. 통신 쪽이에요. 통신 쪽. 명확하게 제가 지금 좁혀드리고 있네요. 그렇죠. 아르테미스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된다? 자,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MC를 통해서요. 자, 네. 이화영 MC.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X든 네. 아르테미스든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어느 종목군이죠?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위성통신 안테나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화영 MC는 이제 마스터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 섹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는지를 마스터했습니다. 뿌듯하네요. 뿌듯하시죠? 예. 여러분들도 정답 맞추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안테나 위성 통신 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우주항공 쪽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된다? 발사체 지금 아니에요. 발사체 지금 아니에요. 오히려 발사체는 한국산 스페이스 X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건데 그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아직 아니고요. 발사대 부품 많이 공급 안 되죠. 이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디예요? 결국 이 안테나요. 안테나. 위성 통신하는 이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제가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좁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볼게요.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은 일단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어떤 부분이냐? 자, 스페이스X와 아르테미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군을 찾자면은 제가 30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테나 쪽이죠. 그렇죠? 안테나, 위성통신 관련된 기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밸류체인 구조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자고 했죠. 우선순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 1, 2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재료는 좋으나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는 좋으나 한 번쯤은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테나 기업으로 이렇게 좁히다 보면 몇 개 기업 안 나옵니다. 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한번 돌았습니다. 이미 한번 훈풍이 들어온 이후에 현재는 주가의 소강 상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금 쉬는 구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야 되는 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이 종목에 알파벳 N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A, B, C, D 할 때 알파벳 N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대표적인 우주항공 종목인데요.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역시나 이 종목 역시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알파벳 N자가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알파벳 N자가 미완성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알파벳 N은 이렇게 돼야지 알파벳 N인데 이런 식으로 N이 약간 짧은 끝이 미완성인 부분이 형성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N자의 고점인 이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완연한 알파벳 N을 그리면서 어떻게 됐죠?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건 관심 있어 하는 그 종목을 당장 공략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N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N의 흔적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위성통신 종목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우주 발사체 종목이 알파벳 N이 차트상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쉬는 구간, 조정 타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위성통신 관련해서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상승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요. 자, 이 방송 이후에도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이화영 MC의 멘트를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고요. 공부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항공주에 대한 꼼꼼한 전략 포인트 만나고 왔습니다. 자, 우주항공주 혹시 고도 상승 포착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간략하게 한번 먼저 만나볼까요? 맞아요. 시청자분들에게 급하지 말아고 하면서 제가 급했어요. 빠르게 만나고 싶은 마음에. 히든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역시나 이화영 MC 이거 뭐예요? 알파벳. M이 아니라 N이죠. 알파벳 N 있죠? 네. N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N이 있으면 일단 80%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N이 있는 종목입니다. N이 있고요. 알파벳 N이 있고 현재 구간은 알파벳 N 지점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형 알파벳 N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어때요? 눌림목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건 뭐예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휴게소 들어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뉴욕공항 가는 길에 기내식 나온 자리예요. 기내식. 약간 밥 먹는 자리라는 거죠.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런 구간이 보통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냐면요.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어 버려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어 버리고 개미들이 나가면은 튀어 오르는 자리죠.
자, 이 히든 종목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시장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키워드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럼 이런 시기에는 이런 테마라든지 종목을 하나쯤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또 이왕이면 내가 공부한 섹터에서 기업을 선점하는 게 또 공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 모멘텀을 이어갈 진짜 알짜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천윤재 기장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주식의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고른 고도 상승 포착주 종목을 챙겨왔는데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만 열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한 번만 툭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자, 이어서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마치 고도 상승 포착주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드릴 거고요. 여기에 또 천윤재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활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 비행 즐겁고 가볍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천윤재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